자,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또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푸셨죠? 푸시고 보셔야 돼요. 또 강의 듣고 다 듣고 나서 또 정리도 잘 하셔야죠. 자, 이것만이라도 정확하게 아는 거 정말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넓고 넓은 바다에서 정말 내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문제를 알고 있느냐, 이게 시험장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자, 기억하시고요. 바로 문제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자, 우리 헌정사 개정 특징, 개정 절차, 위헌성에 관한 옳은 것, 묻은 것은, 자, 우리 일단은 헌법 개정, 헌법 128, 129, 130. 누구? 264 생각하시라고 그랬잖아. 264의 동생 263. 동생이 아닌가요? 형인가요? 그래도 기억 꼭 하시고요. 제안자가 128조 1항에 국회 제적 과반수 대통령. 우리나라 헌정사 역사상 대통령은 딱 한 번 빠져봤어요. 언제요? 삼공화국. 자, 이런 거 기억하셔야죠. 자, 우리나라 헌법 개정, 자, 제안자의 대통령하고 국회는 들었지만 국민이 없어요. 지금 현행 헌법에. 과거엔 있었어요. 2차부터 6차 때까지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자, 국민이 제안자로 있었어요. 50만인의 찬성, 50만인의 찬성. 그 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행법에는 없어요. 지방자치제도에는 주민 발안도 있고요. 주민 소환도 있고요. 주민 투표도 있고요. 솔직히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정확하게 그래도 국민의 어떤 주권 실현, 자, 지역적 주권 실현을 잘 실현하고 있도록 이번에 이제 22년 1월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엄청 많이 개정을 됐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지방의회에서 따로 뽑아요. 따로 운영하고요. 지휘감독을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았는데 그거 중요하듯이 여기도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국민투표는 딱 두 개. 헌법 개정 절차에서 국민투표 130조, 그 다음에 중요 정책안의 국민투표 72조. 근데 헌법 개정 절차니까 2, 6, 3, 20일 대통령 공고, 20일 공고일 시작부터 20일 이상이죠. 그 다음에 60일 이내 국회 의결, 그 다음에 국회 의결 끝나고 나서 30일 이내 국민투표, 투가 과반수 투표, 투표자의 과반수, 이런 것들 기억하셔야죠. 바로 볼게요. 기억. 1차 헌법 개정, 대통령, 부통령, 직선제. 그래요. 대통령 어떻게 온다? 간직하고 싶어요. 간직하고 싶어요. 간간직. 이렇게 외우면 대통령 선출 방식이에요. 간직, 간간직. 얼마나 간절해. 이렇게 외우면 되죠. 6번 6공화국 이렇게 됐는데 6공화국인데 왜 7번이에요? 간직, 간간직. 재헌헌법을 따로 떼서 재헌헌법 때 간선 직선제는 1차 개정 헌법 때 그래요. 직선제로 바뀌었죠. 헌법 개정 공고 절차 위반. 자, 1차 그러면 아주 유명하죠. 발췌기원. 2차 그러면요. 4.4.5입. 발췌기원이 바로 공고 절차를 위반했어요. 왜? 공고된 건 A안, B안인데 결국 거기서 각자 조금씩 뽑아서 발췌를 했다. 국회 의결 절차로 끝냈고 국민투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는 헌법이 아닌 거죠. 공고 절차 위반. 2차 4.4.5입. 그는 의결 정족수 반한, 정당성에 반한 헌법이다. 자, 두 번째 2차 헌법 개정. 조금 전에 4.4.5입.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철폐했다, 폐지했다, 적용하지 않겠다. 요거죠. 헌법 개정 의결 정족수 입에 맞죠. 기억, 니은 맞는 지문. 디귿에 보니까 4차 그러면 11월 달이었어요. 60년 11월 달에. 자, 그때 당시 소급입법에 관한 근거를 어디다 뒀다? 부칙에다 뒀다. 솔직히 4차 헌법이, 4차 개정 헌법이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소급입법에 관한 근거를 부칙 규정에 둠으로써 본문에 있는 소급입법 금지하세요라는 충돌 현상이 발생하도록, 이것도 조금 정당성, 한마디로 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헌법 개정 맞죠? 그래서 1차, 2차, 4차가 약간 문제가 있는 헌법 개정 절차였어요. 전문이 아니라 부칙. 요게 포인트다. 자, 리을 지문 살펴볼까요? 5차 1962년 5차 3공화국이죠. 자, 인간의 존엄가치 생각나세요? 10조 인간의 존엄가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 직업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양심의자에서 분리되는. 그래서 기본권이 많이 들어왔다. 오차. 사생활 이거 80년 8차 공화국 때, 아니야 8차 개헌 때, 8차 공화국이 아니죠. 5공화국 8차 때 들어온 거죠. 조심하세요. 직업의 자유가 5공화국에 간다든지 5차인데, 자 여기 사생활이 8차인데 5공화국인데 5차로 간다든지, 요게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문제들이었어요. 따라서 기억니은은 맞고 디귿리을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이 1번 맞는 지문.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적법상 복수국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최근에 국적법 유형 결정도 난 것도 있고 좀 조심해야죠. 자, 정확하게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은 국적의 취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귀하라는 걸 받을 수 있어요. 귀하라는 절차를 받을 수 있어요. 귀하 절차를 한 번이라도 받았던 사람은 다시 못 받아요. 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는 외국인만 귀하라는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자, 복수국적자, 우리나라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는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선 처음에 선택할 때 복수국적 서약서를 제출하면 보유할 수 있고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이중국적이 됐을 때는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자 없는데 예외적으로 외국인 배우자, 그다음에 특수한 공로, 특별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 이럴 때만 외국인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 보유를 할 수 있게 합니다. 1번 복수국적자 대한민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그래요. 보유하는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만 처우한다는 뜻은 우리나라 법과 우리나라 제도, 우리나라에서의 권리, 의무, 외국 국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서약제도예요. 2번 복수국적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 포기해야 된다. 자, 실제 외국 국적 복수국적자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국적을 그랬을 때는 외국 국적 포기 의무가 있다. 자, 거기다가 복수국적 상태로 가다가 서약서를 위반하면 6개월 내 이제 외국 국적이든 우리나라 국적이든 둘 중에 하나고요. 외국인이 서약서를 위반하면요, 당연히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키는 게 일반적이죠. 자, 그래서 외국 국적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 어쩔 수 없죠.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이 될 수 없고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출마할 수 있는 선거 이런 거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없어요. 이런 거 출마하시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시고 또 일정한 요건에 갖추셔야 돼요. 자, 3번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1년 내 포기 의무가 있다. 1년 내 포기하거나 또는 예외적으로 몇몇 분들만, 자, 예외적인 경우 외국인 배우자로서 3122 특별한 공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보유할 수 있고, 이게 한 번 갖는다고 해서 뭐 한 번 하고 뭐 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못 쓴다 그게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 성년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고 복수국적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뿐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는 없다. 외국 국적, 자, 이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출생 이런 것 어차피 22세 2년 내 대한민국 남성으로서는 어찌됐든 자, 군 문제 해소하기 전, 해소하기 이후 뭐 이런 것들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처음 외국 국적을 취득한 거에 대한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외국 국적을 자, 보유할 수 있는 서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그 일시적 아니에요. 쭉 갈 수 있어요. 서약서 위반하지 않는다면. 자,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처우받는 외국 국적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4번이 틀렸네요. 3번 법치국가 원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헌법 75조. 75조 그러면 뭐 생각나셔야 돼요? 이거 대통령령은 75조. 국무총리, 각부장관령은 95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행정법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헌법에서도 법치행정이다 또는 명확성 원칙이다. 이쪽 파트에 가서 법률요법을 조금 배우거든요. 그럴 때 시행령, 시행규칙, 특히 75조가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통령 법률의 위임을 받아 위임명령, 그다음에 직권으로 직접 집행명령 이런 것들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위임을 받을 때 입법부가 모든 걸 다 넘겨줄 수는 없고요. 본질적으로 입법부가 해야 될 사항은 그거는 넘겨주면 안 되죠. 그걸 의회유보 또는
의회 전속사항이라고 합니다. 또 의회 후보, 의회 전속사항이 있다 해서 모든 걸 다 국회가 해라, 의회가 해라, 그건 아니고요.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국회가 스스로 정하고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적인 사항은 위임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의회가 스스로 정해야 될 것까지 위임하시는 건 안 돼요 라는 의회 후보 원칙,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75조, 95조가 잠깐 나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75조, 95조는 법치국가 원칙 또는 법률 원칙, 의회 원칙 이런 거 얘기할 때 나온다는 거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헌법 75조에 의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기본 의무 관련된 중요한 사항, 본질적 내용에 대한 정책 형성 기능만큼은 그거 스스로 정해야죠. 입법부가 법률의 형식으로 수행해야 하지 행정부, 사법부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안 되며, 옳은 지문. 두 번째, 규율 대상 기본권적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대한 공개적 토론, 자, 필요성, 상충하는 이익 간의 조정, 필요성이 크면 클수록 국민에게 더 귀를 기울여야죠. 자,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서 직접 규율될 필요성, 규율의 밀도, 요구 정도는 그만큼 늘어난다. 그래요. 의회 원칙, 의회 전속사항. 아무래도 국민에게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해 조절 많이 필요하다. 이렇다면 의회가 직접적으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전문가인 장을 통해서 만들기보다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3번 오늘날 법률 원칙은 행정작용, 법률의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까지 대표자인 입법자가 본질적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 1, 2번하고 3번은 서로 상반되네요. 아니, 분명히 앞에서는 의회가 스스로 정할 사안이 있고 그렇지 않은 걸 넘겨도 된다 했는데 3번에서는 갑자기 아니 그런 건 없다, 말이 안 되죠. 내포돼 있죠. 옳지 않은 지문은 3번이었네요. 4번 헌법상 법치주의 한 내용인 법률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실현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 국가 행정권 행사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기본권 규범 관련 없는 경우까지 준수되도록 요청하는 건 아니다. 법률 원칙 왜 필요한데요? 국민과의 관계에서, 작용법적 관계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의 변동 이런 것들과 심의 관계가 있으니까 법률의 근거를 둬라, 심의 좀 고민 좀 해봐라 국민의 대표에게,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그런 영역이 아닌 한 뭐 법률로 보라는 게 필요 없겠지만 그런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의 정답 3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4번 볼게요.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일단은 자, 이거 경제질서 그러면 헌법 119조, 우리나라 헌법의 119조 경제에 관한 원칙이 써 있어요. 1항에 개인과 기업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자유시장 경제질서. 그 다음에 2항에 국가는 주어로 돼 있어요. 수로가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와, 국가 제한을 한다는 뜻이네요. 언제요? 정제민주화, 적정한 소득 분배, 권한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넓다. 그래서 120조부터 전현자원, 농지, 그러면서 자, 국토개발, 농어촌, 소비자 보호, 그 다음에 소비자 권리도 아니에요. 소비자 보호예요. 보호운동이죠. 그 다음에 대무역, 사기업의 국공유화, 마지막 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127조까지 쫙 8개 조문에 자세히 써놨어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37조 2항이라는 조문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제 영역만큼은 따로 37조 2항을 두었음에도 따로 이렇게 제한을 할 때는, 국가가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라고 해서 조문을 두었으니까 이 조문에 있는 요건은 따로 검토하시고, 물론 이걸 검토했다 해서 37조 2항을 따로 검토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이거는 특별히 더 조심하시고요.
37조 2항도 따로 나중에 검토해야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문 문제로 많이 나오는 영역이니까 119조부터 127조까지는 조문을 꼼꼼히 보시고 암기를 꼭 하시도록 키포인트죠. 자, 1번 우리나라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 4번이죠 지금. 자, 헌법상 경제질서. 자, 조문 문제. 사기업의 국공유화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자, 126조의 사기업의 국공유화 뭐라고 돼 있어요? 국민 경제상, 국방상 긴절한, 긴급하고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보상금 근거를 두고, 그러면 국공유화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절대적으로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2번 수산자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일정 기간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래 우리나라 천연자원 수산자원 거기 120조에 바로 나오잖아요 1항에. 자, 3번 농지의 소작제도 위탁경영 금지한다. 소작제는 전면 금지예요. 절대적 금지예요. 하지만 농업 생산성 제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둔다면 임대차, 위탁경영 가능합니다. 이거 두 개 섞여 있으면 안 되네. 3번이 틀렸네요. 4번 124조죠. 아니 125조죠. 대외무역. 국가 독점 형태를 띠고 있다. 독점 형태를 띠고 있다. 어쩔 수 없어요. 대외무역은 조금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독점적 형태가 아니죠. 대외무역을 독점적 형태를 띠면 안 돼. 우리나라 독과점 안 해요. 지금 현재 독과점은 5공화국 때 했다가 지금은 독과점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 수산자원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용을 특화할 수 있다. 요게 맞고요. 자, 농지의 소작제 안 돼요. 위탁경영 예외적으로 가능해요. 국공유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죠.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아요.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은 2번이네요. 자, 문제 5번 선거제도에 관한 대표제와 선거. 여러분 대표제 그랬을 적에 일반적으로 대표제, 자, 이거는 선출 방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거구제 다 아시겠지만, 자, 이거는 선거구제는 뽑는 인원수를 얘기하죠. 선출되는 인원수. 자, 저는 그래서 이거 입구자 생각해보면 입구니까 입은 사람마다 하나씩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람 숫자 입구 이렇게. 그래서 소, 중, 대. 소선거구제, 중선거구제, 대선거구제.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 기초의회 의원 선거만 2인에서 4인까지 중선거구제. 자, 그 다음에 선출 방식. 다수대표제, 소수대표제 있지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다수대표. 원래 다수대표의 원칙은 절대다수지만 우리가 절대다수하면 여러 번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상대다수 대표제. 자, 상대다수 대표제의 최대 단점이 사표 발생. 그래서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사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비례대표를 우리나라에서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기본 사이클이야. 기본 사이클. 자, 한번 볼게요. 1번 우리나라 포함한 영미법계 국가는 일반적으로 소선거구제, 상대다수. 이게 맞아요. 기초의회 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 2번 중, 대, 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선거 결과인 의석수, 국민의 지지의사를 정확히, 여러분 국민의 의사수를 정확히, 중선거구제 하면 이게 약간 둘에서 네까지 뽑다 보니까 1, 2등 뭐 아니면 1등 각 정당에서 한 명씩 이러다 보면 정확하게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또 다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소수 대표제 한 명만 뽑게 되면요. 38, 32, 30 그러면 뭐야? 38이 당선이 되면 좋아하는 사람은 38명, 싫어하는 사람은 62명. 와우. 이게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보완하는 거죠. 반드시 비례대표를 보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 사표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에요.
자, 3번. 그래서 비례대표제가 나오는데 이게 군소정당 난입이 심각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지조항이라는 걸 둬서 최소한 이만큼은 돼야 의석 배분을 해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또 적은 숫자가 돼도 의석 배분이 안 되면 결국 적은 숫자의 의사는 무시되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소수자 의견을 좀 반영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지조항이. 그래서 비례대표제 채택 시 일반적으로 저지 조항을 두는 것은 국민의 소수 의사까지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소수자 반영을 조금 뒤로 후퇴시키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소정당 난입을 방지한 거,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 채택하는 경우가 중대선거구제 소수대표제를 채택하는 경우보다 사표가 줄어든다. 자,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단점, 그다음에 다수대표제, 상대 다수대표제를 했을 때 가장 큰 단점, 그게 바로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 이런 걸 채택하는 거니까 아이고 이게 반대가 돼야죠. 그래서 옳은 정답은 결국 1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상대다수 대표제, 소선거구제 몇몇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분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1번이 정답. 자, 문제 6번 기본권 주체. 야, 기본권 주체 나오면 항상 사람의 경우하고 법인의 경우, 외국인의 사람의 경우에 또 외국인의 경우, 법인에서는 공법인 또는 공법상 기관 이런 것들을 생각 좀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들 있잖아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그랬을 적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 요거 직업의 자유라는 15조에서 바로 도출되진 않아요. 외국인은 우리나라 입국할 자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제도에 따라서 입국이 허용된 기술연수생, 그분들을 또한 보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술연수생은 입국이 허용된 다음에 일정한 생활을 같이 하셔야죠. 어떻게 기술연수만 받습니까? 따라서 연수를 받는 동안에 인간의 조롱같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위해서는 일부 직업 근로자로서 생활을 하셔야죠. 그럴 때 법률에 의해서 기본권이 도출되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법률에서 기본권이 도출됩니까? 뭐 기본권은 헌법인데요. 헌법이 더 상위 아니에요? 여러분, 제도라는 게 법률상 제도거든요. 아예 제도가 법률상 제도 이렇게 쓰는 게 좋아요. 제도 중에 본질적인 내용을 헌법에다 집어넣었다 해서 제도적 보장도 있지만 법률상 제도라는 뜻은 누구나 다 지켜야 된다. 누구 한 사람만의 주관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객관적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법률상 제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원래는 없었던 기본권도 생겨요.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속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 해도 뭐 결사의 자유 정도. 그런데 정당이라는 제도가 생기니까 본의 아니게 정당 설립의 자유, 정당 탈퇴, 가입 뭐 이런 자유가 따라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률상 제도를 인정하다 보니까 기본권도 생기는 거지, 무조건 모든 기본권이 다 국가 이전부터 제도와 달리 이렇게 다 모든 걸 완벽하게, 그건 아니에요. 자유권적 기본권과 달리 참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들 이런 것들은 법률에 의해서 발생하는,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론 제도와 기본권이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원래 제도는 없었는데 기본권을 보장하다 보니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도 발생하는 것도 있어요.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따라와야만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이 잘 운영이 되거든요. 자, 1번 법인의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 평등권 인정될 수 있으나 인격권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자, 인간의 존엄가치, 인간만, 법인은 안 되죠. 하지만 인간의 존엄가치에서 도출되는 인격권은 법인도 되죠. 마찬가지예요. 행복추구권, 법인은 안 되죠. 하지만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은 법인도 되죠. 자, 근로의 자유, 이거 땀을 흘리는 거예요. 저처럼 지금 땀나 이런 근로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누리는 기본권, 다만 법인은 땀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1번이 바로 법인도 인격권이 있다. 그러면서 법인의 인격권 문제라면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판례, 사죄, 사과, 법 위반 사실의 공표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자, 2번 서울대학교 떴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서울대학교, 세무대학교, 상공회의소, 축협, 학교 안전공제회 이래들은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함께 갖고 있다. 그에 반해서 공법인성만 있는 거 판례. 자, 서울시의회, 국회, 자, 소관 상임위원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오로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이런 것들은 오로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공법인성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서울대학교는 공법인성, 사법인성에 근거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3번 공법인은 기본권 수범자, 그 소지자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성이 부인되다. 공법인성만 있는 거. 조금 전에 서울시의회, 자 국회 소관상임위원회 또 하나 더 하자면 농지계량조합 이런 것들은 좀 암기해 두시면 아마 문제 풀면서 바로 이런 것들 같이 묶인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수거 외우듯이 또 영어 얘기하니까 또 심각해지죠. 영어 안 하시니까. 그래도 이제 그렇게 같이 묶음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카테고리, 깐부라고 하죠. 그런 애들은 같이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4번 외국인의 정치적 망명. 우리나라 난민 이거 법이 있어요. 하지만 망명 이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인정하진 않아요. 따라서 정답은 1번. 7번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제한 임의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필요적으로 규정한 경우임에도 예외적으로 비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하다. 요거. 여러분 원래 기본권 제한을 위해서는 비례원칙이라는 걸 쓰는데 비례원칙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쓰지 않고 우리가 이중 기준이죠. 자의금지 심사, 비례 심사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모두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적으로 원래 행사라는 제한을 둘 때는 제한의 강도가 약하니까 입법 재량이 넓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지만 여부, 선택, 필요적 이런 제한을 할 때는 제한의 강도가 세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제한의 강도가 센 방법을 만든 그런 센 방법의 국가 적용을 적어놓은 법률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만들어야죠. 자세히 살펴본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행사 방법을 먼저 쓰고 목적 달성에 한다면 여부에 관한 제한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 갑자기 그냥 행사 방법이 아니라 여부에 관한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건설업 수처 대여, 명의대여 이 말 나오면 필요적 면허 취소. 자, 그 다음에 의사인데요. 의료법 위반 행위. 자, 이런 거 했을 적에 그거 필요적 취소한다니까. 그런 때 나오면 그건 반하지 않는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1번 지문처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명의 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을 때 요거는 필요적 취소하면 이거는 너무 심하다. 과잉금지원칙에 반했다라고 했던 판례고 2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건설업 등록 명의대여. 자, 교통사고 사망한 사람을 사상한 후 법정에 필요한 구호조치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운전면허 필요적 요거 뺑소니 필요적 취소는 반하지 않는다. 자, 4번 허위 등록한 주택관리업체 주택관리 등록 요거 막 건설업 등록하고 똑같아요. 주택관리 등록하고 건설업자 등록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 그래서 이거 필요적 취소 반하지 않아요. 주택관리 건설업 그 다음에 뺑소니 이럴 때 필요적 취소는 반하지 않는다. 하지만 요거 운송사업 이거는 필요적 취소 이건 과잉금지원칙에 반했다. 자, 정답은 1번. 자, 8번. 연명치료중단. 요거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명권이에요. No. 자기결정권. 이렇게 나오셔야지 머릿속에 바로 이게 많이 헷갈리는 문제잖아. 연명치료중단. 사전의료지시. 이거. 자, 기본권 중에 생명권이 아니라 자기운명결정권, 자기결정권, 사전의료지시 먼저 있으면 좋은데 먼저 하기도 전에 그런 상황이 불가피하게 아주 불상사가 발생했을 때는 사후에 환자의 객관적, 환자의 이걸 고려해서 전문 의사가 사후에도 추정할 수 있다. 중요하죠. 1번 환자의 장차 죽음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 미리 의료인에게 연명치료 거부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연명치료 거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죽음에 임박한 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기본권으로 정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명권 보호에 관한 헌법적 가치 충돌하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자, 본의 아니게 된다는 거죠.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을 때.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할 권리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안락사 없다는 거. 자, 3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실행 생명의 임의적 처분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생명권 아니라니까 자기 결정권이라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 보장하는 방법 법원의 재판을 통한 규제 제시와 입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 입법정책 문제로서 국회 재량에 속한다. 맞아요.
자,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연명치료 중단을 위해서 법을 만든 의무가 없다라고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얘기해 줬으니까 요거 의무가 없으니까 입법을 안 한다 해도 입법 부작위가 성립 안 됩니다. 같이 알아두셔야죠. 4번 지문도 자주 나오니까요. 정답은 3번. 9번 행복주권 10조 후반에 50하고 때 붙은 거죠. 행복주권 하면 머릿속에 번쩍 기부채납 나와야지. 기부채납, 죄송해요. 기부채납, 기부금품 모집이지. 미쳤어. 기부금품 모집. 자, 행복주권의 아주 대명사 판례죠. 자, 중원, 혼인, 취소 사유로 정하면서 취소, 제척기간, 행사기간, 소멸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거. 아니, 언제 취소될 줄 알고 그걸 제척기간을 만들어요? 반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 틀렸네요. 니은, 국세청장 주류 판매업자에 대해서 매월 시석식 소주 구입액의 100분의 50. 이거 뭐라 그래? 자도소주 구입 명령 제도였죠. 목적의 정당성이 목적 적합성이 없었다. 이거 판례 아시죠? 목적의 적합성 요게 위반됐다. 주류 판매업자 판매장 소재하는 지역 구입하도록 강제 구입 명령. 자도소주 구입 명령 행복주권 침해한다. 그래서 결국 침해한다. 막걸리, 탁주, 거리 제한 반하지 않는 반면 소주는 반한다. 디귿 공적인물 부당한 행위 비판하는 과정 모욕적 표현 사용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곧바로 정당행위라는 건 뭐야? 적법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위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해서 기소유예 이거는 위법하다. 행복주권 침해다. 대부분 기소유예 판례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기소유예 많이 있지만 그걸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유죄 증거 또는 유죄의 어떤 그런 거 없이 기소유예, 행복주권 침해, 리얼 종래 보수 연동제 연금액 조정을 받아오던 기존 연금수급자에게 법률 개정을 통해서 요게 물가 상승률 아니면 금리 상승 이거 뭐를 해도 그렇게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또 이거 아직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앞으로 받을 거. 그래서 이건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이었네요. 10번 다음 중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억의 변호사 정보 제공 웹사이트 이거 대법원 판례인데 자꾸 헌법재판소에서 많이 나와요. 대학 교수님 판례도 있고요. 자, 제공된 웹사이트 정보를 가지고 이게 인맥지수 한 거는 그거 사생활 침해인데 성공률 또는 이 사람의 전문 분야 이런 것들은 고마운 거지 반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공개된 자료를 통해서 일단 서비스 그런 다음에 유료화해갖고 돈까지 받은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반하지 않는다. 왜? 이미 공개된 자료고 또 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자기가 노력한 대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따라서 인맥지수 나오면 사생활 침해 이거 개인정보, 개인신상정보 기반으로 변호사 인맥지수 산출하여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 인맥지수 서비스 제공 행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침해,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자, 위법해요. 침해를 인정했어요. 자, 니은 공시대상 정보로서 교원의 교원단체 노동조합 가입 현황 인원수 아주 유명하죠. 자, 나이스. 자, 교원, 지위, 법정주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이스라는 그런 정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학생 정보뿐만 아니라 교원 정보도 있는데 학부모들이 정규조 이름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정보 공개 신청을 했지만 이거 사생활 침해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인격권도 있는데. 그래서 서로 조화롭게 해결한 거죠. 21조, 17조 규범조화적 해석 방법을 통해서 이름은 좀 그렇고 명수만 그래서 반하지 않는다 이랬던 판례였어요. 인원수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원의 자기정보 자기결정권 중대한 침해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부모의 알 권리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고 자, 서로 조화롭게 했다. 자, 디귿 수사관서장 수사를 위해서 전기통신업자에게 통신자료 확인 제공 요청 수사 그러니까 내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 않고 공공기관이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래도 그 시간대 내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나한테 검찰청에서 그 수사기관에서 그거는
이거는 강제력 절차고 또 이거 침해한다. 왜? 아니, 당해사항과 관련성 있는 정보만 가져오면 되지. 그 시간대 그 기지국을 이용한 사람의 모든 정보를 다 그는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했던 판례죠. 자, 많이 나오는 판례고 최신 판례고 조심하셔야죠. 따라서 기억 하나 틀리고 니은디귿 맞는 자, 두 개가 맞는 옳은 것. 자, 11번 볼게요. 죄용법정지의 명확성 원칙. 자, 늘 항상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문제. 그것도 기본권까지인 범위에서는. 자, 옳지 않은 거. 1번 처벌법규. 입법 목적이나 전체적 내용 구조 살펴보아 사물의 변별 능력을 갖춘 일반인의 이해 판단, 그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정형화, 한정할 합리적 해석 기준을 찾을 수 있다면, 자, 원래 처벌법규 그래요. 침입죄이죠. 죄형법정지 요구하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모든 법에 문자로 표시하는 걸 다 명확하게 표시하기는 어려워요. 명확성을 엄격히 지켜야 될 침입적 영역에서도 애매한 단어, 이런 단어를 썼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고요.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었는데 사인 일반 누가 봐도 그 기준이 명확한, 그러면 반하지 않아요. 2번 명확성 원칙은 특히 처벌법규에 대해서 엄격히 요구하고 있는데 침입적이니까요. 다만 구속요건에 명확해야 한다고 하여 입법자가 모든 구속요건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 개념에 의해서 구성, 규정, 그건 어렵다니까. 3번 처벌법규의 구속요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 법관의 법 보충,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관의 해석을 통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반하지 않는다. 아주 유명하죠. 4번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조항 구속요건이 되는 행위와 같은 법률조항에서 직접 규정하지 않고 준용을 한다든지 가로 이런 걸 썼다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반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불명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불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률조항 이미 규정한 내용을 원용했다면 곧바로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정답은 4번. 자, 12번 무죄 추정 27조상 5공화국 때 들어왔다. 자, 범죄 확정, 우려라 범죄, 우려라 형벌 이렇게 나와야죠. 외국에서 형이 확정되고 집행까지 종료했다 해도 우려라에서 우려라 형법을 안 했잖아. 따라서 이 사람 무죄 추정은 아닌데 뭐 이중처벌 아니다. 무죄 추정을 받는 거는 확정 전까지다. 자, 1번 형사소송법이 전문법칙 예외를 인정하는 것. 자,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법 아마 경찰이니까 아마 형사소송법 엄청 전문법칙이 뭐야? 남한테 들은 말을 적어놓은 글이잖아. 이거 원래 증거나 증거자료로 쓸 수 없는 건데 뭐 간접 증거? 그것도 원래 안 되는데 사진, 전문 증거 안 되는 거 아시죠? 녹음. 왜? 조작 가능성 때문에. 다만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선서를 하고 증인을 불러다가 직접 이렇게 작성한 문서는 그건 약간의 신빙성을 주잖아. 나는 전문 법칙에 의해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 본질적 침해나 형해화시키는 건 아니다. 판사님 앞에서. 자, 두 번째 공정거래위원회 명령, 독점 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자 스스로 법위반 사실을 인정, 공표 딱 떴어. 법위반 사실의 공표, 사죄 광고, 사과 방송. 그러면 법인의 인격권 침해했던 판례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 맞지? 왜?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아니잖아. 근데 왜 법원도 아닌데 법위반 사실을 공표를 강제합니까? 무죄 추정 원칙에도 반합니다. 자, 3번 법무장관 형사사건 기소 제기된 변호사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 정지를 명하도록 한 거.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무슨 범죄인지 그걸 명확하게. 아니 직무 관련 범죄라면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왜 이걸 갖고 제외시켜? 이런 뜻이죠. 위배된다. 네 번째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공소제기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사실 기초에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아니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공소제기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사실이란 말이야. 이 정도면 반하지 않죠. 자, 정답은 3번. 자, 13번 양심적 변역 거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양심적 변역 거부지 종교적 변역 거부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왜?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직접 관련된 기본권은 양심의 자유입니다.
병역거부자, 병역의무, 부가 이를 위반 시 처벌하는 병역법, 병역거부자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함께 제한한다. 자, 일단은 양심과 종교 둘 다 제한은 되지만 직접 관련된 건 양심의 자유다. 아니 두 개가 관련이 있어야 뭐 직접 간접이라는 얘기를 하지. 두 개 다 아니 한쪽은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 뭐 직접 관련된 기본권을 찾을 필요 없는데 너네 이렇게 하면 되지. 당연하죠. 두 개 다 관련은 되는데 그중에 양심의 자유가 직접 관련된 기본권이다. 1번 옳은 집은 이번 헌법재판소 병역의 종류,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5가지 한정 규정,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보문제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에 대해서 단순히 이혼 결정. 자 일단은요 반반 이런 거 아시죠? 왜 단순히 이혼 결정하면 나머지도 없어져 버리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뭔가 필요한데 없는 거지. 그럴 때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국회에서 빨리 입법을 통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내는 결정 헌법 불합치. 자, 3번 현역 입영 소집 통지 받은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몰라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죠. 처벌하는 조 자체가 위헌은 아니에요. 대체 보문제를 발언하지 않고 무조건적 이런 그런 경우. 자, 네 번째 병역법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 헌법상 양심의 문제잖아. 이거 조심해야지. 법률로 이걸 내면의 영역의 문제인데 이럴 때 법률은 꼼꼼히 따져봐야 되니까 엄격한 비례 심사를 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답은 1번이 맞는 지문이네요. 자,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적 인물, 공적 관심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명예 보호, 헌법적 평가 기준. 자, 여러분들 아마 언론사가 특종이에요 라고 했을 땐 대부분 아주 유명한 사람들 얘기를 다뤘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 그래서 언론사들은 이 공인에 대한 그런 어떤 많은 관심을, 공인에 대한 많은 그런 특종을 노려요.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뭐 약간 빗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사의 언론 공표로 인해서 어떤 사생활이라든지 그런 걸 침해받았을 때 21조 알 권리와 17조 이 둘 간의 충돌 문제죠. 이걸 조화롭게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할래? 언론사에게는 이 취재의 근원이 된 취재원에 대해서 최대한 알아볼 만큼 알아봤는지라는 정당한 이유, 명백 현존. 그다음에 자 공인이면 아무래도 조심해야죠. 행동거지를 포기했는지 공적 인물인지 이거에 따라서 약간의 제한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자, 1번 명예훼손죄 표현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한 사안인지 달라 맞죠? 헌법적 심사 기준에 차이가 있어야 하고 공적 인물,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 자 일단은 그 제한이 더 강화된다. 아니 공적 인물이니까 명예훼손적 표현은 강화될 게 아니라 그런 표현을 조금 완화해서 그건 좀 국민들이 간지러워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완화해야죠. 자, 2번. 자, 공직자의 공무집행 직접적 관련 없는 공직자의 자질, 도덕성, 책임성 요즘에 한참 문제되고 있죠.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비판 내지 평가, 자료가 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문제 제기 내지 비판을 허용할 수 없다. 이런 건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허용해야지. 그러니까 남 앞에 나가서 공직, 대표, 뭔가 이목을 집중받는 사람이라면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에 욱해갖고 내가 왜 이렇게 하면 그건 남들 앞에서 쓸 자격이 없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여기 써 있잖아요. 3번 제3자 표현물 인터넷 게시한 행위를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단순히 그 표현 인용하거나 소개하는 것 불가한 경우가 아닌 이를 실질적으로 이용 또는 지배함으로써 제3자 표현 동일한 내용에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 평가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자 일단은요 인터넷 게시 전체로 보아 자 단순히 하나만 봐서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취지나 목적을 봐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죠. 자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다고 평가된다면 그것도 명예훼손적 책임을 집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은근히 표현하는 것도 조심하라는 거죠. 자, 4번 대통령 전과 또는 토지 소유 현황, 공인에 대한 공적 관심 사항에 해당하죠. 요즘에 많잖아. 그런 것들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아무래도 남들 앞에서 쓰고 또 국민을 대표하고 이런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청렴성이나 또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엄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금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 알아서 정답 옳은 지문은 3번밖에 없네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5번 사생활 비밀 자유 17조 일반, 그다음에 나머지 14조부터 20조까지 개별. 자, 1번 헌법 10조 17조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타인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적극적 다 들었어요. 청구권까지. 적극적인 권리는 보장되는 거 아니다. 이거 아주 그냥 많이 나오는 루틴한. 자, 2번 교도소 내에서 엄중격리 대상자 소란을 피웠어요. 그러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조금 동행계우는 아니더라도 자세히 살펴봐야죠. 자, 24시간 감시행위. 오, CCTV 같은 거 엄중격리 대상자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2번 맞네요. 하지만 요거 나이롱 환자다 뭐 이렇게 해갖고 거짓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환자들 있잖아. 교통사고를 빌미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조사하겠다고 24시간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는 거지. 뭐 브이로그 찍어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보험회사 직원이 보험사기 적발, 보험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교통사고 피해자들 장애 정도에 관한 증거자료 수집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촬영한 것은 초상권 사생활 비밀 자유. 자, 침해하는 불법행위 맞아요. 24시간 내내 그거 할 건 아니잖아. 네 번째, 인터넷 작성한 댓글. 요게 아이디만 봐서는 누군지 모르지만 그 밑에 글을 보면 아, 이거 정인영이잖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명예훼손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로 지칭된 사람의 명예를 훼손 모욕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그 아이디를 고의 명치로 사용하여 청구인이 특정된다고 봐야 하므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아이디만 지칭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아이디에 의해 특정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공연하게 훼손된다고 봐야 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2번. 자, 16번 재산권 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민연금 여유자금. 자, 공공자금관리기금 강제로 예탁하도록 한 거. 자,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국민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조금 약간 좀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자체를 조금 더 재원을 조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제로 예탁하도록 한 거, 또 연금액을 강제로 징수하는 거, 가입을 강제로 하는 거 전부 다 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비슷해요. 두 번째, 무등록 음반 판매자 소유하고 있는 모든 음반. 요게 모든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게 보니까 거기에는 등록 또는 정상적인 허가받은 음반도 있었고요. 무등록 음반도 섞여 있었어요. 그럼 곤란해야 되죠. 따라서 모든 음반을 필요적 몰수토록 한 건 침해예요. 3번 기존의 담배 자판기 조례, 요게 부천시죠. 부천시 담배 자판기를 전부 다 청소년들에게 담배 판매를 못하게 하려고 그랬더니 기존의 담배 판매 자판기를 설치한 업자들 입장에서 왜 우리 신뢰를 이제 와서 깨느냐 그래서 3개월 유예 기간을 뒀잖아. 반하지 않는다. 네 번째, 우리 헌법상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 달리 그 내용과 한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형성적 법률법. 자, 여러분 형성적 법률로 23조 1항, 자 27조 3항, 5항 이런 것들을 따로 외우셔야죠. 형성적 법률 유보의 대표적인 거. 자, 24조 선거권 이런 것들을 좀 외워두세요. 자, 정답은 2번. 17번 학문 자유, 대학의 자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31조 4항 대학의 자율성, 그다음에 22조 학문 예술. 자, 학문 어쨌든 가치는 보호받아야 권리는. 자, 그다음에 학문과 예술을 편의 22조하고 31조 같이 보시면 돼요. 헌법상 학문의 자유 22조, 대학의 자율성 31조 4항,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교 총장님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요게 지문처럼 대법원이다 딱 써 있으면 총장 선출에 교수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 왜? 법률이 없어서 그래요. 대법원은 법률을 적용하는 곳인데 법률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 자연권만을 이유로 저항권도 인정하지 않듯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연권만을 근거로 해서 대학의 자율성, 총장 선출에 대학 교수님들이 관여할 권한 없다고 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아니, 헌법이 없어도 자율권을 근거로 저항권 인정하듯이 마찬가지예요. 대학의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없어도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 해서 총장 선출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본 건 헌법재판소. 법원은 아니에요. 법원은.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헌법상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해서는 안 돼요. 명시적 법률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교수들이 사립대학교 총장 선출, 선임, 실질적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학교법인 총장 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 볼 수 없다. 맞아요. 학문 연구 자유는 학문의 자유, 본질적 내용, 법률로서 이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다설. 자, 일반 사립대학 일정 기간 동안 대학 예배 참석. 이게 왜 그러냐면 사립대학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 모르고 갔어? 그 학교가 그런 종교를 가진 거? 그건 자신의 불찰이죠. 하지만 중고등학교는 거주지 우선 배정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종교가 운영하는 학교에 갈 수 있죠. 하지만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치 수업이 마련되면 종교 행사의 자유에 반하지 않지만 강제적 분위기, 선택 수업도 없고 대치 수업도 없고 그러면 종교 행사의 자유에 반한다. 뭐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나오셔야죠. 4번 중고등학교 수업 자유 보장되지만 의무 교육기관 초등학교에서 수업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일단은 수업 자유가 왜 초등학교는 없어요? 있죠. 다 인정됩니다. 정답은 4번. 자, 18번 형사부상 청구권 28조 재헌헌법 당시에는 형사 피고인, 현행헌법 피의자. 자, 구금 상태 나중에 무죄에 준하는 불기소. 이래야 형사보상 청구권이 나오죠. 형사소송법에는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구금 상태가 아닌 때 발생하는 거죠. 자, 1번 본인, 수사, 심판, 그르칠 목적, 자백, 다른 유죄 증거, 과실. 이런 건 안 되지. 일부 전부 기각할 수 있다. 두 번째, 형사보상 청구권 제한됨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기본권 단순히 금전적 권리에 불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신체, 밀접한 관련 중대한 기본권. 세 번째, 형사 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에게 보상하는 것. 선량한 평소 그 밖의 사회질서 위반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피의자 보상 전부를 지급해야 된다. 아니, 사회질서에 반한 경우는 감액할 수도 있는 거지. 1번하고 3번 감액할 수 있다. 감경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자, 4번 형사보상 구체적 내용과 금액 절차에 관한 사항은 입법자가 정의할 사항 법률로서 구체화. 형사보상금 일정한 범위 내에 한정. 보상법. 자, 형사보상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만족하게 다 줄 수는 없고 물론 불복 절차 옛날에 못하게 한 건 위헌 결정 받고 지금은 항고 제한고 소멸시효가 너무 짧았어. 그래서 헌법 불합치해 갖고 옛날에 1년 지금은 3년 5년 이런 식으로 암기 좀 하세요. 정답은 3번 19번 재판청구권 27조 옳지 않은 거. 자, 일단 1번 형사소송에서 배심제도 채택할 것은 우리 헌법 명시적 입법 위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통해서도 입법자에게 그와 같은 입법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자, 2번 형사 사형 무기 장기 10년 징역 금고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심 공판 전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자,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러면 기소 중지해야죠. 뭐 이런 것들. 자, 재판할 수 있도록 진술 없이 기소 중지가 아니라 자, 당사자 출석하지 않고 6개월 동안 비웠으니까 그래도 자,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거 요거는 반하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냈는데도 이런 중대 범죄인데 이럴 땐 변호인만 두고라도 재판할 수 있다. 3번 행정 심판 절차 구체적 형성에 관한 입법자 입법 형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 여러분 임의적 전심이라는 것은 안 거쳐도 되고 거쳐도 소송 올 거니까 굳이 사법 절차를 엄준할 필요가 없죠. 다만 필수적 절차고 최종적 절차가 행정심판이라면 사법 절차를 엄중하게 지키셔야 돼요. 또 엄중하게 지키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건 아니고요. 사법 절차의 중요한 기준을 지켜라 이런 뜻이죠. 3번이 틀렸네요. 법관의 직권으로 원고에게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고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재판 조건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담보 제공
자, 변론 없이 소를 각하 담보 제공해야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민사소송에서 이건 바라지 않는다. 어차피 범죄 수사하고 관련성이 조금 낮아서 그래요. 자, 20번 볼게요. 헌법상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옳은 것은 1번 병역 의무 완수한 후 직장을 가지고 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 병역 동원 훈련, 이거 향토예비군 훈련 이런 거 아시죠? 소집되어 실무에 복용 중인 예비역. 자, 그 실무에 복역 중에는 그래도 병역 의무 이행 중이에요. 자, 우리나라 헌법 39조의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하고, 그때 불이익은 병역 의무 이행 이후의 불이익을 말하기 때문에 실무에 복역 중일 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형법 적용받는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이다. 틀렸죠. 이행 이후에요. 자, 군복무로 인해 휴직기간, 법무사시험 일부 면제, 법무사법 공무원의 근무 경력, 사립하지 아니한 거,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이행 이후의 불이익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납세의무자 자신의 납부한 세금을 국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감시할 권리 없어요. 납세 의무지 권리는 아니에요. 자, 납세 권리는 헌법상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이다. 큰일 나죠. 납세는 의무밖에 없어요. 국방의 의무예요. 권리 아니에요. 자, 경찰대학 입학 연령 17세, 21세 미만 한정, 병역 의무 이행 후 옛날에 지금은 경찰대학 제도가 사라졌죠. 그래서 40세 이전이라면 뭐 대학 그냥 국립대학이에요. 지금은 졸업하면 그냥 경찰 뭐 임용이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제 시험 따로 보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존의 이 제도 사라지기 전에 기존에 이미 경찰대학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졸업할 때까지는 그 제도를 그대로 쓰고, 이제 새롭게 뽑는 사람들은 그 제도에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하면 바로 경위라는 직책을 주지 않아요. 언제 그거 얘기하는 거야. 옛날 있을 때. 자, 일단 21세 미만 불이익을 주는 거 아니다. 4번이 맞네요. 자, 여기까지 봤으니까 자, 일단은 정리 잘 하세요. 문제가 길고 어렵고, 아니 쉬운 문제 할 것 같으면 뭐 테스트를 보는 게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요 정도를 하고 갑시다. 요 정도 정리하고 갑시다. 아이고,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